조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언택트 비대면 해가지고 교육할 때 저도 지금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옛날보다 강의가 더 재미가 없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 딱 잡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쉽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양해를 좀 구하면서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한테 묻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기 교환이 나가 있는데 교환대로 할까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할까요? 알아서 할까요? 네. 그럼 따지기 있깁니까? 없깁니까? 여러분, 네? 안 따지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저 작년에 무주에서 따지신 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요, 꼭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이쪽을 맞추면 이쪽이, 이쪽을 맞추면 이쪽이. 뭐 또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남녀 구분이 되시고 연세도 지금 각자 좀 차이가 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한쪽에다 맞추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또 한쪽에서는 따지고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물어보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저 지금 긴장 상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긴장 안 했어요. 저 긴장 안 한 것 같습니까? 저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아랫도리는 마비 상태예요. 저 긴장하고 있다니까 지금. 긴장 안 할 수밖에, 조금 지나면 이제 긴장이 좀 풀려지겠지만은 어떤 곳에 가나 여러분 강의하는 사람들도요 수천 번 강의를 하고 뭐 수천 명 모인 곳에 강의를 해야 한 경험이 수없이 많지만서도 2명 모인 곳에 가도 강의하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자분들이 많으면 더 긴장을 합니다. 남자 중에서도 나이 드신 남자가 많으면 더 긴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는 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응인데,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인데,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러분 변화에 누가 더 민감한가 보세요. 자,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변화를 잘해요? 여자가 변화를 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변화를 잘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변화를 안 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잘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옛날은 변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해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 누가 안 변해? 남자가 더 안 변하니까 남자들이 훨씬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자들은 변화에 적응을 더 잘하니까. 아니, 이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이를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잘 변해요? 예, 젊은 사람들이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20살 먹은 놈도 안 변한 놈이 있습니다. 이런 놈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20세 늙은이라고 합니다.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변화를 잘 받아들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80세 청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청춘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변화를 잘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내가 세상에 적응하느냐,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와 젊은 사람이 변화를 잘 받아들인다면 변화를 가장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냐? 나이 들어가는 남자다. 그럼 누구를 말해요? 나이 들어가는 남자?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는 남자입니다.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몇 살쯤 보이세요? 다른 분들은? 저는 오늘 쉬는 시간도 충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곳은 절대로 갈등이 없습니다. 내 나이를 몇 살이나 돼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히 있는 그대로 맞춰버린 놀라운 놈들이 있습니다. 어떤 놈들은 갖다 붙입니다. 더 붙여가지고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밝히기는 그러지만 많이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들었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한거하기 위해서 모자를 썼습니다. 이것도 더 정확히 말해야 되나요? 그거 있잖아요. 뭐 있잖아 이게. 덕화씨 쓴 거 있잖아 여러분. 벗고 할까요? 나 이거 하다 한번 벗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 남자분들은 저렇게 상대를 배려 안 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걸 벗고 하랍니다 지금. 아마 이거 벗고, 저 진짜 열받으면 벗고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나이 들어가는 남자,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위험한 세상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자보다 나이 젊으신 분보다 더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갑도 활짝 열고요. 지갑은 닫고 입만 여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제일 나쁜 놈이 지갑 딱 닫고 입만 여는 놈이에요. 내가 몇 번 얘기했냐고, 선배 말을 뭘로 보냐고, 막 어른 얘기하면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매장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나이 들어가는 남자들은 웬만하면 가능한 한, 그렇다고 막 지갑을 열어서 막 풀면 안 되죠. 적당한 때 지갑을 열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입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요. 여러분 지금 입 열어도 바이러스 안 나옵니다. 걱정 말고 입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 직립보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놔두면 세월이 들었어. 여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인정하십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이가 점점 많아지시면은요, 웃어도 이게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웃어도 무서운 놈들 있죠. 주변에 보면은. 웃어도 무서운 사람은 요거는 이게 재기불능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웬만하면 웃으면 이뻐 보이거든, 웃으면 부드러워 보이거든. 그런데 늘 이게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웃어도 무섭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웃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냥 지나가는 이쁜 아이한테 까꿍 했는데 웃었는데 애가 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마을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까꿍 해보세요. 그때 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면 여러분 아직 젊은 거예요. 그리고 잘 관리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관리해야 될 분이다. 감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자,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든 남자에서 이제는 뭐 여자를 따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들처럼, 그리고 젊은이들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반응을 하자. 그 반응을 저는 무슨 반응이라 하느냐, 플러스 반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플러스 반응. 여러분 어떤 게 플러스 반응이에요? 네, 예스가 플러스 반응이죠. 상대가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예스,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리고 혹시라도 반발하고 싶으면 그랬구나, 맞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네. 이걸 이제 괜히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yes but 화법이라고 하죠. yes 그러나 but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yes 해놓고, 특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집에서 사실 때 사모님과 남편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yes입니다. yes. 저는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노하고 흔들었다가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당해보고 나서 지금은 무조건 yes입니다. 자, yes. 그래서 플러스 반응의 첫 번째는 yes 반응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와우 반응입니다. 와우는 뭐죠? 와우. 감탄하는 거죠. 감탄. 어떻게 해야 감탄하죠? 감동받아야 감탄하죠.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절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염병에다가 요즘은 또 장마까지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는 감동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감동을 올해, 금년에 감동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네, 여러 번. 남자분이 올해 감동을 여러 번 해봤다. 여러분 배울 게 많은 분입니다. 식사를 해도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그냥 밥을 안 먹습니다. 별거 아닌 것도 먹으면서 와 맛있다,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도 맛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동이라고 모르는 놈들은 밥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흔듭니다. 먹다가 아이씨 짜네, 맛이 왜 이러냐 이거. 그럼 앞에서 맛있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짠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같이 전염돼 버립니다. 특히 젊은 남자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아이들 앞에서 사모님이 해놓은 밥을 먹으면서 반찬 투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아빠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좀 짜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배워봅니다. 이건 짠 거구나.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참을 먹고 있어. 아이가 막 맛있게 엄마 맛있네 먹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있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간도 못 맞추냐? 이거 싱겁다. 그럼 아이가 이거 싱거운 거네? 그럼 여러분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교육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때 무조건 감동하면 됩니다. 먹으면서 마음에 들면은 와 맛있다 이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와 맛있다 하면은 놀랍게도 상대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 뇌도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나중에 뇌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요, 안에 있는 동물뇌가 있거든요. 본능뇌가 있거든요. 이 본능뇌는 놀랍게도 무식해가지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내가 와 맛있네, 진짜 맛이 없어. 그런데 와 맛있네 이러면 내 뇌는 이게 맛있는 줄 알아요. 그래 적응을 해가요. 여러분, 그래서 반찬을 짜게 먹는 분들 계시죠?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싱겁게 먹으면서 아 싱겁다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와, 야 반찬 정말 맛있다, 맛있네 이러면 내 뇌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게 맛있구나 하다가 여러분 적응이 돼버려요. 그래서 싱겁게, 여러분 똑같은 반찬을 싱겁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웬만하면 적응됩니다. 싱거운 반찬을 조금씩 싱거운 반찬을 일주일 아니면 15일, 보름을 먹고도 계속 싱겁다고 생각한 사람은 변화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자분이 감동을 많이 했다고 하셔서 이런 강의가 처음이거든요. 내가 강의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감동한 적이 없다고 해야 그 다음 말이 나오는데 감동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감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돌리면 다 감동거리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 돌리면, 우리가 생각 하나만 바꾸면, 생각만 여러분 잘 하면은 고개 돌리면 여러분 감동거리거든요. 자, 예스 반응, 와우 반응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 오늘 뭐 여기 여러분 제목대로 경영이잖아요. 경영. 인간은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시는 농사 사업이라는 게 다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참 마이크 나오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 농사 짓는 곳, 뭐 이게 뭐 밭이라고 해도 되고 하우스라고 해도 되고, 하우스나 밭이 놔두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뭐 하세요? 가꾸죠. 이 가꾸는 것을 우리는 관리라고 부릅니다. 관리. 여러분 농작물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콩작물 관리를 하죠. 영어로 매니지먼트죠. 매니지먼트.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그러잖아요. 매니저, 관리자. 여러분 농작물 관리자예요. 밭의 관리자고 논의 관리자고 여러분 하우스의 관리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관리자가 필요하고 왜 관리를 하느냐? 관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잡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그 시골에서 도시로 떠나고 나고 시골 집이 다 비게 되면은 놔둬버려요. 그럼 놔두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어찌 됩니까? 폐가가 돼버리죠. 그 이유가 뭐예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 관리해야 된다. 놔두면 안 된다. 놔두면 안 된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 몸도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 몸도 놔두면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자버리면 내 몸도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 돼버린다.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 사장님들도 머리도 감고, 또 여자분들은 머리 감고 나서 그냥 나오세요? 뭐 화장도 하고 가꾸십니까? 안 가꾸십니까? 가꾸고 오셨죠? 지금 대답하기 곤란한 모양인데요. 가꾸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도 웬만하면 뭐 화장품 하나라도 바르고 나오십니다. 밖에 나오실 때는. 동의하십니까? 뭐 몇 분은 지금 동의 안 한다는 것은 자연 기름에 의존한다는 얘기인데, 자연 기름. 요즘 안 해도 되나요? 마스크 쓰니까. 아무튼 몸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주고 관리하죠. 뭐 눈썹 관리하고 손톱 관리하고, 그리고 아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칼까지 대죠. 칼까지. 여러분 수술하는 것도 몸을 관리하기 위한 것의 하나입니다. 그게 옳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 놔둬도 되겠습니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놔둬버려요. 마음은 놔둬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기분대로 살아요. 놔둬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잡초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이게 마음이 문제라 이런 얘기입니다. 몸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머리가 계속 길면 자를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또 주변에서도 자르라 하잖아요. 자기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마음에 잡초가 자라나도 우리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어느 한 곳이 썩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마음을 관리할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인생 마음먹기 달렸는데. 그래서 21세기는요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몸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 물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몸 건강하게 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또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또 의사분들도 많이 그 인정을 하고 뭐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지만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요, 놀랍게도 그 시절에 했던 얘기가 그 시절입니다. 현대 의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보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인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도 훨씬 전에 플라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 여러분 보세요. 몸과 마음을 따로 보고 몸은 고쳐졌는데 마음에서 병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몸과 마음을 같이 치유하자. 그래서 몸, 마음, 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스 반응, 와우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은 끄덕끄덕하고 마음속으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